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하나씩만 알고 가면 돼요. 첫 번째 시간에 알아야 될 것은 뭐 같아요? 첫 번째 시간 알아야 했던 것은 첫 번째 시간에 뭘 배운지를 모르니까 지금 첫 번째 대체 집합이 배웠잖아. 첫 번째 시간에 해야 될 거 아파트 수요 증가 요인, 아파트 수요층 우측 이동 요인,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 대체재 가격 상승, 보완재 가격 하락, 대체재 수요 감소, 보완재 수요 증가. 요 네 가지 머릿속에 입력. 두 번째 시간에는 아까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 동시에 발생하는 거 그거 입력. 그렇게 두 가지. 자, 어 여러분들 지금 막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 막 이거 이 공부 개론도 민법도 공법도 근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욕심을 막 가지려 하지 말라고. 욕심을 내서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개론 공부한다면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 말 했잖아요. 여러 가지 말 했는데 오늘 뭐 탄과 비교도 했죠. 그걸 하려 하지 말고 요게 완벽하게 되면 된단 말이에요. 물론 완벽이란 없겠지만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 발생. 그걸 몇 번 계속 반복하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지. 탄과 비교 그걸 궁금상 하지 마라. 예? 그러면 오늘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한다. 이걸 집에 가서 오늘 다 했습니다. 내일 한번 생각해 봐요. 잘 기억이 없다. 그럼 또 반복하고 이렇게 공법도 마찬가지. 공법도 여러분들 지금은 공법을 이제 뭐 세 번째 들었을 건데 근데 여러분들 하나만 딱 제대로 기억해도 된다. 그럼 세 번 배웠으면 제 생각에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 세 가지만. 다 하지 말고. 그러니까 공법 선생님께서는 진도도 있고 많은 것을 여러분이 알려줘야 되니까 여러 가지 말을 했을 건데 그것을 다 알고 가려 한다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세 가지 말만 된다고. 예를 들어서 분명히 용도 지역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럼 용도 지역 이름 몇 가지 했을 거 아니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랑 최소한 그 정도라도. 그 정도라도. 그 다음에 이걸 했을 거 아닙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에는 무엇이 있다 했잖아요. 용도 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계획도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지구 단위 계획이 도시군 기본 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까? 관리 계획이죠. 그게 올해 부동산의 개론에서 답이 된 거야. 부동산의 개론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도시군 관리 아니 입을 때려버리고 싶네. 지구 단위 계획은 우리 시험에 우리 부동산의 개론이에요. 다음 좀 틀린 거 그랬어요. 그러면서 지구 단위 계획을 막 설명해. 마지막에 도시군 기본 계획이다 이렇게 했다고. 뭡니까 X입니까? X.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공법에서도 그러면 3주 지금 배웠잖아요. 3주 배웠으면 뭐 3시간씩 해서 9시간 배웠다. 그러면 한 5가지만 내용만 명확히 알고 있으면 되지. 그걸 계속 반복. 그럼 나머지 것들은 살 붙이면 될 거 나중에 또 하고 그러니까 1월달, 2월달, 3, 4월달 또 한다면 그 내용을 근데 그걸 전부 다 알고 하려니까 하나도 모르는 거야. 응? 응. 이제 방법을 알 건데 자 여러분 이제 그만하고 이제 자 하고 이제 계속 공부해 이제 지금부터는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공부할 건데 33쪽에 이거 짜증나요. 어느 분이 실제로 그럽니다. 7월달, 8월달 되잖아요. 탄력성이 안 되니까 교수님 요 탄력성 몇 문제 나와요 그래요. 그럼 많이 나오면 세 문제 탄력성에서. 근데 이제 올해는 한 문제를 내서 한 문제. 올해는 한 문제 냈으니까 여러분 시험에서는 한 문제 이상이란 말이에요. 올해는 이제 계산 문제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력성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경제학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탄력성이에요. 우리한테는 뭐 경제학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탄력성이 처음에 잘못 들어가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탄력성을 배울 건데 오늘 뭐 진하게 저하고 탄력성을 3시까지 한번 해보게. 3시까지. 예, 탄력성 알고 가야 되니까 하나라도. 그럼 탄력성은 33쪽이고 탄력성 하기 전에 32쪽을 한번 가볼까요? 32쪽에 분수식 읽는 법 및 변형 나왔죠. 요 32쪽 내용은 부동산학 개론 책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왜 배우냐면 수학적 지식을 좀 알아야 되니까. 수학적 지식을 알아야 되니까 이거 배우는 거야. 왜 그러냐면 부동산학 개론을 배우면 분수식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분수식. 그 분수식이 엄청 많이 나와서 아주 분수식의 기본적 사항을 우리 시험에서 자주 물어봐. 그래서 아주 기본적 사항을 지금부터 공부하겠다는 겁먹지 마라고. 선생님 나는 분수식 싫어. 그럼 눈 감고 귀 막고 그러고 있어.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 32쪽 갑시다. 자, 요거 분수 맞죠? A는 B분의 C다. A는 C를 B로 나눈 것이다. 맞습니까? 요거 읽는 거. 요거를 어떻게 읽는가 우리 시험에서 7번인가 나온다.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주면서 읽으랍니까?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고 이제 어떻게 한번 봐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읽기, 쓰기. 자, A는 B에 대한 C의 비율이다. 그러니까 요거 하기 전에 요거 읽을 때 대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읽는단 말이야. 학창시절 배울 때 A는 B분의 C다. 맞잖아요. 맞아요. 그게 A는 C를 B로 나눈 값이다. 맞죠? 맞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시험 지문으로 나오면 이렇게 나와. A는 C를 B로 나눈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A는 B분의 C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A는 B에 대한 C의 비율이다. 한다고. A는 B에 대한 C의 비율.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 읽을 때. 요 지문이 우리 시험에서 7번이 나왔다는 소리야. 최근은 32회 때 나왔어. 최근에 32회 때. 최근에 나온 거지.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 시험에 나오냐? 예, 읽기 적용은 여기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 제가 부동산학 개론을 배우다 보면 엄청나게 분수식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분수식 가장 먼저 부동산학 개론 지금까지 저하고 경제이론 공부했는데 분수식 아직 안 나왔죠. 분수식 안 나왔단 말이에요. 탄력성이 분수식이야. 탄력성이. 그래서 분수식을 먼저 배우겠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요 분수식을 이제 요거 읽기가 시험에 나오면 요거 일곱 번 나왔다고 그랬어요. 이런 게 있는 거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있는 거야. 여기 분수식이거든.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오늘 요거 다 알고 갈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그럼 요거 한번 읽어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자, 읽지 말고 제가 할 테니까 OX만 한번 해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 변화율에 대한 가격 변화율의 비율이다. OX, X. 이렇게 읽어간다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해봐요. A는 C에 대한 B입니까? B에 대한 C입니까? B에 대한 C.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 변화율에 대한 가격 변화율 비율이다. OX, X. 그럼 어떻게?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 비율이다. 이렇게 읽어간다. 요걸 7번 했다니까. 그럼 보자고요. 읽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 비율이다. 이해됐습니까? 요 밑에가 분모거든. 분모 뒤에다 대안을 붙여주는 거야. 분모 뒤에다 대안 또는 대비. 요걸 다른 이렇게 읽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 대비 수요량 변화율 비율이다. 이런 식으로 읽는다. 자, 그러면 요걸 바꾸면 요 두 개, 요가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 자리를 바꾸면 분자 분모를 바꿔버린 거라고. 그럼 32회 때 시험 갈게요. 요 32회 때 시험 뭐라고 냈냐면 이렇게 됐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 변화율에 대한 가격 변화율 비율이다. 분자 분모 바꿨죠? 뭡니까 있습니까? X. 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럼 교수님, 요 공식을 주면서 읽으라 그럽니까? 아니요. 요 공식 안 줘. 공식 안 주고 읽으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식 안 주니까 요 공식을 외워야 될까 안 외워야 될까? 외워야지. 그래야 이게 OX가 된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럼 이것만 냈으면 아니요. 또 냈어요. 요 32회 때. 그러면 또 28회 때 낸 거 볼까? 28회 때. 부채 비율이라는 개념이 나와.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 여러분 책 106쪽을 한번 찾아. 106쪽인가 107쪽? 106쪽 같은데? 내가 106쪽을 알고 있는데 106쪽이 있나 107쪽이 있나? 자, 봅시다. 106쪽 맞습니다. 106쪽 하단부에 3번 가면 부채 비율 나오죠. 그 부채 비율의 1번에 타인 자본 나누기 자기 자본, 저당 나누기 지분, 부채 나누기 자본, 대부 비율 나누기 지분 비율 나오죠. 요 네 가지가 다 부채 비율이야. 그러면 거기 세 번째 부채를 자본으로 나눴죠. 자본하고 지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본하고 지분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그럼 이제 거기 두고 여기 분수식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부채 비율이 분수식이죠. 그럼 칠판 봐봐요. 부채 비율은 부채를 자본하고 지분이 똑같은 말이야. 요거 나눔값이라고.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그 부채 비율은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입니까?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입니까?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 요건 28회 때 시험 문제라고. 자, 그럼 읽을 때 부채 비율은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그럼 28회 때는 요거 반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OX 물어봤다. 부채 비율은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이다. 분자 번호 바꿨죠? OX, X. 그러니까 분수식 읽는 법 알아야 돼요. 읽는 법. 자, 난 그만해 이제 분수식 읽는 법은. 자, 그러면 이제 변형 나와. 변형. 다시 본상 들어와서 32쪽으로 와서 요 변형은 어디다 써먹냐면 변형은 정말 신경 쓰지 말라고. 요거는 계산 문제 풀 때 요 논리를 알면 빨리 풀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계산 문제. 근데
요 계산 문제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잘하신 분만 여기에 논리가 필요한 거야. 계산 문제 잘 못한다. 그럼 나와서도 어떻게 변형해서 풀 줄 잘 모르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말란 말이야. 예? 자, 가끔씩 요 논리를 알아야만, 그러니까 매년 이 논리를 이용하는 계산 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 가끔씩 이 논리를 알아야만이 빨리 푸는 계산 문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산 문제 안 할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시험에 나오면 요건 풀어야 됩니다. 그 범위 내에 요 논리는 없어요. 근데 계산 문제 열심히 하신 분들은 요 논리를 알면 금방 풀게 되는데 그건 없으니까 이제 요것만 한번 해볼게요. 요 나왔으니까. 자, 요 1번 A는 C를 B로 나눈 것이다. 그럼 요걸 변형시키면 이 수식에서 지금 A는 그죠? A한 수식이야. 그럼 B를 구하고 싶다. 요 자리를 바꾸면 돼. 자리를 바꿔놨잖아. 그럼 C를 구하고 싶다. A하고 B를 곱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1번 공식이 이렇게 변형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요게 집에 가서 막 요걸 하려 하지 말라고. 요거는 초등학교 자녀들이 있으면 요걸 알려주고. 여러분 시험 안 되니까. 자, 그럼 요거 왜 그렇게 된 거 볼까요? A가 2다. B는 3이다. C는 6이라고 한번 해봐요. 이 논리가 된 거 볼까요? 그러면 요 C가 6입니다. 색깔 다르게 합시다. C가 6. 근데 우리는 A를 알고 싶어요. B 몇? 3으로 나누면 2가 되죠. C가 6입니다. 우리는 B를 알고 싶어요. 그럼 2로 나누면 3이 되죠. 3, 요 C를 알고 싶어요. C를 알고 싶어요. 2 곱하기 3이면 무엇입니까? 되잖아요. 2 되셨죠? 그러니까 이 논리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가끔씩 나와. 가끔씩. 근데 여러분들 공부를 계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 쓰고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논리를 이용하는 자체를 몰라요. 크게 신경 쓰지 마라. 응?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 3번에 비례 반비례 나오죠. 요 비례 반비례가 가장 잘 나와. 자, 분수식에서 1번 읽기 나왔죠. 읽기 아까 읽는 거 밑에 위로 올라간 데 있잖아요. 그거 하고 요 변형은 시험에 크게 신경 쓰지 말아야겠어요. 3번 비례 반비례 나오죠. 요 비례 반비례가 더 잘 나와. 1번보다. 그러니까 비례 반비례를 보게 이제 자, 무슨 말인가 보자고요. 요 비례 반비례 A는 C를 B로 나눈 것이다. 나왔죠? 요 분수식 맞잖아요. 그 모든 분수식은 이렇게는 비례 관계 있어요. 요 밑에 이렇게는 반비례 관계 있다고. 요걸 그렇게 시험이 잘 내는 거야. 예? 자, 그러면 A하고 C는 비례 반비례. A하고 C 비례. 이거 써줘야지.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쁜 것 같아. 요건 밑에는 반비례. 써주가요. 안 써줬다고 그래요? 알았어, 써줬잖아. 그럼 A와 C는 비례 반비례. 비례. A하고 B는 반비례. 여러분들 시험에 비례를 잘 낼까 반비례를 잘 낼까? 반비례를 잘 내. 반비례를. 그러면 이거 주면서 비례 반비례를 물어본 게 아니라 우리 부동산을 결혼해서 나온 분수식을 가지고 비례 반비례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출제하는가 볼게요. 부동산을 결혼해서는 분수식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자, 그럼 하나 이용해 봅시다. 수익 환원법이라는 게 있어. 책 173쪽을 한번 가봅시다. 173쪽 가면 수익 환원법 나오는데 이 수익 환원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수익 환원법 갈 때 자세히 하겠지만 그럼 수익 환원법 공식 볼래요? 공식. 수익 환원법 공식을 보면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눴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책은 자, 거기 173쪽에는 이렇게 써놨네요. 173쪽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눴고 이게 부동산 가격 써놨죠. 이렇게. 그래서 반비례 비례 써놨잖아요. 그럼 이게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맞잖아요. 지금 여기에 여러분 책 173쪽 가면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눴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된다. 이게 써놨잖아요. 그럼 이렇게 둘의 게 비례 반비례. 반비례. 이렇게 비례죠. 비례는 안 내. 그럼 얘를 앞으로 보내자고 이렇게. 그럼 부동산 가격은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눈 거죠. 비례 반비례. 반비례. 비례.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 책에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이제 바꿔서 부동산 가격을 앞으로 빼냈다는 소리야. 그 부동산 가격은 순용업소득이 아까 순수익이 순용업소득이야.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 상관없어요. 환원율로 나눴다. 그럼 이게 잘 나와. 비례 반비례가. 그럼 부동산 가격과 환원율은 비례 반비례. 반비례. 부동산 가격 순수익은 비례 반비례. 순용업소득은 비례는 안 나와. 그러면 부동산 가격과 순용업소득은 비례관계 있고
부동산 가격 환원율은 반비 관계 있고 요거 엄청 잘 낸다고. 31회 때 33회 때 최근에 계속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 반비례를 다른 말로 하면 요거 반비례를 다른 말로 하면 환원율이 높아지면 가격은 낮아진다. 반비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환원율이 높아지면 부동산 가격이 낮아진다. 그러니까 환원율과 부동산 가격 환원율은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내거나 아니면 환원율이 높아지면 부동산 가격은 낮아진다 이렇게 내거나 계속 내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이 공식은 이제 알고 가야 돼. 이렇게. 자, 그러면 환원율과 부동산 요거 환원율과 부동산 가격은 반비례 관계 있다를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제 입을 통해서 거의 30번 들어. 30번. 그래서 시험에 나왔는데 틀렸다. 어쩌자고. 틀릴 수가 없지. 그런데 이런 걸 틀려온다고. 그래서 점수가 낮아지는 거야. 이런 걸 틀리지 않아야 된다고. 우리 시험은 60점 맞는 시험이잖아요. 60점 맞는 시험은 어려운 것을 맞춰서 60점 가는 게 아니라고. 어려운 것을 어차피 못 푸니까 쉬운 것을 틀리지 않아야 된다. 그럼 얘가 한 번만 나왔으면 최근에 한 번 나왔으면 내가 이런 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할 텐데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또 나올 수 있다는 소리죠. 31회 때하고 33회 때 책을 냈는데 31회 때하고 33회 때 나중에 혹시 기출문제 나중에 다 풀겠는데 31회 기출문제하고 33회 기출문제 분야는 똑같이 내. 거의 똑같아. 또 나올 수 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나중에 몇 번 된다 했어요. 지금 논리만 저렇게 되구나 논리만. 요걸 다 외우라 하지 마라.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부동산 가격 환원율은 반비례하겠다. 이걸 외우려는 게 아니라 분수식은 저런 논리를 가지고 있구나. 그거 하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나중에 다 알게 될 거니까. 자, 그다음 하나 더 해볼게요. 여기는 없지만 우리 나중에 다 제가 정리해 주겠지만 부동산학 개론을 배우면 뭐가 나오냐면 이자율, 환원율, 요구수익률, 뭐 기대율 이렇게 율자 뒤에 끝난 거 율자. 요 율자로 끝난 게 나온다고. 요 율자로 끝난 것은 전부 다 본질이 이자율이야. 이자율이라고. 요게 이자율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자율인데 여기에 약간 뭘 가미한 거야. 이자율인데. 네? 이자율은 우럭탕 질이라면 환원율은 거기다가 고춧가루 넣은 거야. 그 본질이 이자율이란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이제 나중에 다 정리한다고 그랬어요. 이자율, 환원율, 요구수 이런 말이 나와. 그럼 율로 끝나잖아요. 그 본질이 뭐야? 이자율이라고. 그럼 환원율의 본질이 뭐야? 이자율. 시험은 그렇게 안 나온다고. 자, 그러면 여기에 요거 두고 여러분들 부동산 개론을 배우다 보면 가장 먼저 알고 있어야 될 게 이자율하고 부동산 가격은 비례일까 반비례일까? 이자율. 이자율하고 부동산 가격은 비례 반비례? 반비례야. 반비례라고. 이자율하고 부동산 가격은 반비례. 선생님 왜 그런지 나 이해를 못하겠다. 이자율 높아지면 대출 많이 못 받죠. 그럼 부동산 수요가 증가 감소. 가격은 떨어지지. 이자율이 높아요. 이자율이 높으면 이자율이 10% 예금 이자율이 10%라고 봐요. 예금 이자율 10%면 돈 있는 사람은 부동산 투자 안 해. 그냥 예금 이자율 10%면 10억을 넣으면 1년에 이자가 얼마야? 1억이지. 그럼 나는 신경 하나도 안 써도 1억이 나오는 거야. 근데 괜히 부동산 투자해서 월세 줬는데 300이요 동파돼가지고 뭐 고쳐주세요 뭐 화장실 막혔어요. 얼마나 귀찮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잖아요. 그럼 이자율이 높으면 이자를 맡겨도 이자 수입만 가도 충분하니까 부동산을 안 사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 수요 감소, 가격은 떨어진다고. 그럼 이자율과 부동산 가격은 비례 반비례? 반비례. 그럼 이게 뭐래요? 본질이 이자율과 부동산 가격은 비례 반비례? 반비례. 이렇게 된다. 네? 자, 그러면 요구수익이란 말이 있어요. 쓸 필요 없어요. 나중에 요구수익률. 요 율자로 끝났네. 율자로 끝났죠. 율자로 끝났네. 본질이 뭡니까? 이자율. 그럼 요구수익률과 부동산 가격은 비례 반비례? 어떻게 틀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시험에. 틀렸다? 기적이야. 어떻게 틀리냐고. 요구수익률하고요. 요구수익률하고 부동산 가격은 비례 관계 있다. 비례. 요구수익률하고 부동산 가격은 비례 관계 있다. OX? X. 반비례. 율자하고 가격은 반비례다. 그 본질이 이자율과 부동산 가격 반비례. 근데 틀려와. 그 하나 차이로 지금은 안 돼 있어. 이거 틀려가지고. 여러분은 미쳐볼 것 같지? 만약에 여러분이 근데 어느 분이 그랬다 해봐. 그분은 미쳐버. 나는 돌아버릴 것 같아. 어떻게 틀리냐고. 틀릴 수가 없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집에 가면 돌아버릴 것 같다만 기억나고 요거는 기억 안 나.
자, 그러면 요거 하면서 제가 두 가지 여기서 안 써줬지만 봐요. 우리 책에 나온 율자는 본질이 뭐다? 이자율이다. 율자 본질이. 그럼 한원율도 이자율이고 요구설도 이자율이고 기대율도 이자율이고 다 이자율이야. 그럼 이자율과 가격은 무슨 관계? 반비례. 그럼 이자율과 분산 가격은 반비례한다. 이거 너무 식상하니까 이자율이라고 않고 한원율, 요구수 이렇게 나온다. 집에 가면 기억 없다는 건 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이것만 있습니까? 비례 반비례가? 아니요. 또 있어요. 비례 반비례를 잘 낸다고 했어요. 1번 있기보다는 비례 반비례 잘 내. 2번 변형을 하지 말고. 요거 잘 낸단 말이에요. 자, 그럼 또 있다고. 58쪽 가면 네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라는 게 있는 거야. 네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얘도 비례 반비례를 곧 잘 내요. 얘도 4번인가 냅니다. 비례 반비례. 그럼 네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라고 찾으셨습니까? 거기에 밑에 흡입력 이렇게 나오죠. 흡입력. 그럼 거기 비례 반비례 써놨잖아요. 자, 칠판 봐요. 자, 흡입력은 저는 도시 흡입력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흡인이 뭐야? 빨아들인 거죠. 요 력은 힘이죠. 그럼 인천이라는 도시가 주변에 있는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힘이 여기에 흡입력이에요. 저 옹진군 있죠. 옹진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있잖아요. 그분들이 물건 살 때 부산으로 갑니까? 그럼 어디로 가? 인천으로 오겠죠. 빨아들이는 힘이라고 이렇게. 그럼 우리나라에서 빨아들이는 힘이 가장 큰 도시는 어딜까? 서울이겠지. 그러면 이 흡입력은 도시의 크기 비례할까 반비례할까? 비례하겠지. 자, 이 흡입력 수식이 요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수식, 요 분수식이. 그러면 흡입력과 도시의 크기는 비례 반비례? 비례. 흡입력과 도시까지의 거리의 제곱이라고 그래. 요건 비례 반비례? 반비례. 자, 그럼 이런 뜻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천이란 도시가 주변에 있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는데 도시의 크기는 비례하고 거리 제곱이 반비례한다. 그러면 인천에 가깝게 있는 소비자들은 인천이 끌어들이는 힘이 크겠죠. 그렇죠? 가까이 있으면 크겠죠. 가까이 있으면 크다. 그래서 전라남도 해남군에 있다. 전라남도 해남군에 있는 소비자들이 인천까지 엄청 멀잖아요. 그럼 끌어들이는 힘은요? 약해지는 거지. 거리 제곱의 반. 요거 5번인가, 4번인가 나와. 비례 반비례를. 자, 그럼 보자고요. 도시 흡입력은 도시의 크기에 뭐하고 비례하고 거리 제곱의 반비례. 내용을 이렇게 내면 옳은 말이고 비례 반비례를 반대로 쓰면 요거 반비례, 여기 비례. 그럼 OX? X. 그러면 필연적으로 이 공식을 알고 가야 한다는 소리야. 다 알고 가게 될 거야. 그럼 이것만 있습니까? 아니요. 또 있어. 그러면 54쪽 한번 가볼래요? 54쪽에 집가라고 나와. 집가. 집가는 지대를 이자율로 나눴다고 그랬어요. 찾으셨나요? 54쪽. 그럼 찾아놓고 칠판 봅시다. 요 집가가 토지 가격이잖아요. 토지 가격은 분산 가격이죠. 그럼 집가 토지 가격과 이자율은 비례 반비례? 아이고. 이렇게는 반비례죠. 이렇게는 비례잖아요. 맞습니까? 얘는 요즘은 잘 안 나와. 예전에는 20년 전에는 이걸 한 3번, 4번인가 연속 냈다고. 그 부동산 가격, 이자율은 비례 반비례? 반비례. 이렇게. 자, 됐습니다. 이제 이 분수식의 논리야. 자, 그러면 33쪽 가면 탄력성입니다. 자, 탄력성 갑시다. 탄력성. 저 꿈은 난해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탄력성 33쪽인데 지금부터 이제 탄력성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해시키려고 노력해 볼 건데 제 노력이 여러분이 좀 가슴에 와 닿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탄력성 그러면 요 책 보려고 하지 말고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 여러분 생각 공부를 하지 말고 공부가 아니니까 탄력성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가 생각나고 여러분 생각해 봐요. 탄력성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그렇지요. 오케이. 또 스프링. 자, 이게 고무줄입니다. 이거 잡아다니죠.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그걸 탄력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스프링이면 잡아다니면 늘어나죠. 그렇죠? 근데 고무줄인데 똑같은 고무줄인데 많이 늘어나는 게 있고 조금 늘어나는 게 있죠. 여러분이 쓰는 지우개 있죠. 그것도 고무줄입니다. 그것도 고무줄이라고 이렇게 두꺼운 고무줄이잖아요. 그럼 고무는 여러분 쓰고 있는 지우개는 이렇게 잡아다니면 많이 안 늘어나죠. 근데 거기 그냥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여성분들이 고무줄 했잖아요. 검정 고무줄 팍 늘어나잖아요. 그럼 똑같은 힘으로 잡아다니는데 많이 늘어나는 게 있고 조금 늘어나는 게 있다는 소리야. 많이 늘어나면 탄력성이 크다고 그래. 늘어나는 게 탄력성. 크면 많이 늘어나면 탄력성이 크다고 그래. 조금밖에 안 늘어나면 탄력성이 작다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이 쓰고 있는 고무는 요 지우개는 탄력성이 커요, 적어요? 적지. 자, 요거는 제가 아무리 잡아다녀도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죠. 탄력성이 없는 거라고. 요건 탄력성 0이라고 한다고. 탄력성은 여성분들이 남성분에 비해서 더 탄력성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여성분들이 쓰는 용품 중에서 탄력성은요. 스타킹, 고탄력 스타킹 그러잖아요. 요 탄력성이라는 말을 여러분과의 학창 시절에 제가 모르겠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청바지가 스판이라는 게 없었어요. 고등학교 되니까 스판 나왔거든. 그래서 청바지 입고 와가지고 막 서로 잡아다녀. 니께 많이 늘어난다, 조금 늘어난다, 막 이렇게. 그 비싸면 많이 늘어났거든. 그 실제로 우리 친구들끼리 막 잡아다니고 그랬어요. 야, 너 비싸다, 잡아다녀. 너 어디 샀냐? 서울 사봤니? 막 이렇게. 난 지방에 살았으니까. 그 스판이 뭐요? 탄력성이에요. 그럼 탄력성 이제 얼추 되시죠? 여기까지 쉬면 안 나와. 이 탄력성을 책을 보잖아요. 경제학 책을 보면 이렇게 나와. 어떤 자극에 대해서 자극 반응하는 정도야. 요거 잡아다니는 게 자극이야. 그럼 이거 늘어나는 게 반응이라고. 그 반응하는 정도. 그럼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죠. 그럼 많이 늘어나면 반응의 정도가 큰 거야. 탄력성이 큰 거고. 조금 늘어나면 탄력성이 작은 거고. 안 늘어나면 탄력성이 없는 거고. 탄력성이 0이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탄력성 얼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공부로 가볼게요. 탄력성 그러면 이렇게요. 탄력성은 수량비를 의미한다. 그래. 갑자기 또 뭐 귀신 같은 소리가 나왔어 이게. 그럼 탄력성 수량비를 의미한다. 스프링까지 좋았는데. 근데 우리가 배운 수량, 지금까지 분산의 개론 배우면서 배운 수량은요. 수요량, 공급량, 거래량 이렇게 배웠죠. 그러면 수요량 변화가 있을 거고 공급량 변화가 있겠죠. 그러면 탄력성은 수요 탄력성과 공급 탄력성이 있어요. 그러면 수요 지워버리면 탄력성은 수량 변화를 의미한다. 수요 탄력성은 수요량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면 공급 탄력성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공급 탄력성 무슨 변화를 의미한다? 공급량 변화를 의미한다. 수요 탄력성 수요량 변화 의미, 공급 탄력성 공급량 변화 의미 됐습니까? 자, 이거 삼성 원칙을 봐봐요. 이렇게 봐봐요. 자,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수요량은 증가 감소? 증가 감소지.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돼요. 자, 이거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글씨라고 그래요? 수요 법칙. 아, 늦었지. 이게 수요 법칙 배웠죠? 자, 그러면 공급 법칙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러니까 공급 법칙은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증가 감소? 증가. 이걸 공급 법칙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배웠죠? 우리가 그동안 수요 공급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배웠던 이 수요 공급 이론에다가 여기다가 숫자를 집어넣어주면 10%, 5% 숫자 집어넣어주면 그게 탄력성이에요. 그러니까 탄력성은 요 퍼센트, 10%, 뭐 5%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요 퍼센트가 영어고 우리말은 변화율이야. 변화율. 10%가 올라갔다. 10%가 변화했다. 그 말은 변화율이 10%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수요 법칙인데 여기 수요 법칙인데 여기다가 가격이 올라갔다. 수요량이 감소한다. 여기까지는 수요 법칙이야. 근데 가격이 1% 올라갈 때 수요량이 3% 감소했다. 요 숫자 집어넣어주죠. 요게 탄력성이에요. 그러면은 가격이 하나 변할 때 수요량이 3개 변했다. 요게 지금 수요량인데 가격이 이렇게 잡아다니는 거야. 이렇게. 가격이 하나 잡아다닐 때 수요량이 3개 변했다는 소리야. 그게 수요 탄력성이라고. 그러면 요 밑에 이거는 지금 숫자 없죠. 이거는 공급 법칙이죠. 그럼 가격이 1% 올라갈 때 공급량은 증가하겠죠. 공급량이 5% 증가할 수도 있고 10% 증가할 수도 있겠죠. 그럼 가격이 1% 변할 때 공급량이 5% 변하면 이건 탄력성이 5라고 그래. 10% 변하면 탄력성이 10이라고 그래. 이해됐습니까? 그럼 가격이 1% 변했는데 공급량이 변화가 없어. 공급량 변화가 없어. 탄력성이 몇일까? 0. 0 이렇게 나와요. 얼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렇게 또 같은 말 나올 거야. 그러면 수요량 변화, 공급량 변화, 수요 탄력성, 수요량 변화, 공급 탄력성, 공급량 변화 했단 말이에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어떤 물건의 가격이 10%가
떨어져. 이제 가격이 떨어져. 그러면 수요량은 증가 감소. 증가하겠죠. 그럼 수요량이 가격이 10이 떨어졌는데 수요량이 30이 올라갈 수도 있고 수요량이 50이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럼 어디가 변화가 자 1번하고 2번 중에 어디가 변화가 커요? 2번. 요 수요량의 변화 정도. 2번은 수요량의 변화 정도가 50이고 1번은 수요량 변화가 30이라고. 그럼 요 변화 정도가 큰 게 요게 탄력적.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요게 탄력성이. 그러면 수요량이 불변이면 가격이 10이 떨어졌는데 수요량이 불변이면 탄력성이 있다 없다? 없다. 탄력성이 0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자 이제 얼추 점점 가까워질 건데 눈빛이 안 좋은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걸 이거 하지 말라고. 자 그러면 이제 수요 탄력성 무수히 많고 공급 탄력성 무수히 많은데 자 좀 이따 알게 돼요. 수요 탄력성 몇 개 이런 거 안 내. 수요 탄력성이 무수히 많아. 공급 탄력성도 무수히 많아. 그 무수히 많은 것 중에서 여러분과 저는 네 가지를 공부해. 네 가지를. 그럼 네 가지가 그 밑에 참고 표시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렇게 네 가지다가 요 세 가지는 수요 탄력성이죠. 수요니까. 그러면 이런 말이 공급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 그럼 공급은 가격 탄력성만 있습니까? 아니요. 요 수요 탄력성은 무수히 많은데 수요 탄력성에서 이렇게 세 가지 배우고 공급 탄력성도 무수히 많은데 공급 탄력성 요거 하나 배우고 총 네 가지 배우겠다는 소리야. 그 무수히 많은 것 중에서 요 네 가지를 배우겠다는 소리야. 요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야.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가장 중요하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내가 아는데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요 세 가지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알면 줄줄이 사탕으로 알게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 내가 다 아는데 수요의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모른다.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알면 나머지는 줄줄이 사탕으로 알게 된다고.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가장 중요하고 시험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주로 나오고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얘들은 계산 문제와 관련돼 있다고. 물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계산 문제 안 나와. 그러니까 요 소득 탄력성, 교차 요 두 개는 계산 문제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론적으로 나오고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가장 중요하단 말을 했습니다. 자, 요 밑에 여러분 책이 없는 걸 할 거니까 하지 마. 쓰지 말라고. 쓴 사람 막 있어. 책 다 지워볼 거야. 쓰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 이해시키는 거지 여기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하기 전에 지난주부터 해서 저하고 여러분하고 수요를 배웠는데 수요 몇 가지 배웠던가요? 6가지. 1번 개념, 여기서 유량과 재량하고 혹시 2번에서 타이틀이 뭔가 기억난가요? 2번 아파트 수요량 결정률.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 무수히 많은데 가격과 가격 유예율 나눈다. 기억납니까? 그거 했단 말이에요. 자, 그게 지금 제가 여기 나올까 이게. 자, 그러면 봐요 여기. 여기 지금 여러분 책이 없는 거예요. 수요량 결정률 변화율. 이게 아파트라면 아파트 수요량 결정률,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 몇 개? 무수히 많다. 아파트 가격, 인구, 소득, 대체재, 가격, 보완자각, 이자율 등등 나왔죠. 이거 봤죠? 자, 이걸 가지고 자, 수요 탄력성을 설명할 건데 요 가격이 변화해. 그럼 수요량은 변화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변화하겠죠. 요 가격이 수요량한테 그러는 거야. 이 가격이 뭐라면 수요량한테 야 수요량 나 올라갈 건데 너 어떻게 할래? 그런다고. 그럼 요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변하겠죠. 그럼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량이 10이 감소할 수도 있고 50이 감소할 수도 있고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하겠죠. 그럼 가격이 1이 올라갈 때 수요량이 3이 감소할 수도 있고 5가 감소할 수도 있고 6이 감소할 수 있겠죠. 그 정도를 탄력성이 한단 말이에요. 변화 정도. 자, 그러면 가격이 변화한답니다. 변화. 그러면 수요량이 변화할 수 있겠죠. 요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무슨 탄력성? 수요 탄력성. 그럼 이게 수요 탄력성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소득이 변화하면 수요량은 변화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변하지 않을 수도 있고 소득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변하지 않는 것을 중립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소득이 변합니다. 그럼 수요량이 변화할 수 있겠죠.
수요량이 변하면 탄력성 무슨 탄력? 수요 탄력성. 그럼 수요 탄력성 몇 개 나왔어요? 좀 2개 나왔잖아. 2개. 자, 그럼 여러분들 요 인구가 변화하면 수요량은 변화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이것도 수요 탄력성. 그러면 대체재 가격 보완재 요거 대체재 가격 써놨지만 대체재 가격도 있고 보완재 가격도 있어요. 그럼 대체재 가격 보완재 가격이 변화했습니다. 그러면 요 수요량이 일반적으로 변화하죠. 이것도 수요 탄력성. 그러니까 요 수요량이 수요 탄력성, 수요량 변화의 정도. 요 수요량이 1이냐 3이냐 변화하겠죠. 이게 다 수요 탄력성. 그럼 이자율이 변하면 수요량은 변화할까 안 할까? 하겠죠. 이것도 수요 탄력성. 지금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 7, 8에 지금 수요 탄력성 3개 써놨잖아요. 3개. 그러면 인구 탄력성 요 인구도 탄력성이죠. 이자율도 변하면 탄력성이죠. 그러면 수요 탄력성 몇 개? 무수히 많지. 무수히 많지. 그러니까 제가 죽을 때까지 다 못 쓰고 죽어. 이 무수히 많은 것 중에서 우리는 몇 가지 공부한다? 3가지. 하나, 둘, 셋. 그럼 이렇게 많으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 붙여줘. 이름. 요 첫 번째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했다. 수요 탄력성. 요 가운데 요 가격이 들어간 거야. 이걸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럼 여기 뭐 들어갈까? 소득.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공부하겠다는 소리예요. 자, 저를 슬프게 하지 마세요. 봐요. 가격 변했습니다. 수요 가격 탄력성. 수요 가격 탄력성. 소득 변했습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 그러면 대체재 가격, 보완재 가격이 변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겠죠? 가격 변하면 가격 탄력성, 소득 변하면 소득 탄력성.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겠죠? 이거는 수요의 무슨 탄력성일까? 그렇지. 교차. 어떤 사람이 여기다 수요의 대체재 가격 탄력성. 여기다 대체재 안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대체재 가격만 써놨죠. 보완재 가격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수요의 대체재 보완재 가격 탄력성 너무 길잖아. 그래서 이걸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렇게 부른다. 그러면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경작책에서는 경작 시험에서는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시험에 엄청 잘 나와. 근데 우리 시험은 안 나와. 한 번도 안 나왔다고. 그럼 수요 탄력성이 무수히 많은데 이렇게 3가지 공부하겠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 그림이 공급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럼 가격이 변했습니다. 공급량이 변합니다. 공급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그거 하나 배우겠다는 소리예요. 다른 거 안 배우고. 그럼 요 이자율이 변하면 공급량은 변화해야 안 해요? 하지. 그때는 공급의 이자율 탄력성. 그래서 안 배운다는 소리예요. 얼추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흘러가고 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는 줄줄이 사탕으로 이제 따라 붙었단 말이에요.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이제 공부할 건데 1년 동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자고 공부할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년 동안 계산 문제 포함해서 6가지를 배운다고. 6가지 숫자는 안 나와 시험에 안 나오니까 6가지 배울 건데 오늘은 한 4가지 정도만 해볼 건데 그 4가지 중에서 2가지 정도가 중요하고 2가지는 안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계속 가볼게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가봅시다.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 33쪽 있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개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여러분들 요 탄력성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을 의미합니까? 수요량 변화를 의미합니까? 수요량.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 탄력성이야. 수요량 변화를 의미한다고. 수요량 변화.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몇 개 변하는가? 공급 가격 탄력성, 공급량 변화를 의미한다고.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개념은 가격이 하나 변화할 때 수요량은 몇 개 변하는가? 그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자, 그러면 가격이 1% 변화했습니다. 그럼 수요량이 변화하겠죠. 그럼 수요량 변화 정도. 수요량이 5% 변화인가, 6% 변화인가, 10% 변화인가 그 정도를 수요 탄력성이라고 한다고. 수요 가격 탄력성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소득이 변할 때, 소득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이걸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공급의 가격 탄력성 해볼까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1변할 때 무슨 양? 공급량은 변화 정도. 제가 이런 말 했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알면 나머지 것은 줄줄이 사탕으로 알게 된다고.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가지고 나머지 것을 다 같이 하는 거야. 이렇게.
뭐 하나 안 했습니다. 뭘 안 했습니까? 교차 탄력성 안 했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했는데 교차 탄력성 안 했습니다. 교차 탄력성은 좀 이따 따로 볼 거야. 그래서 여기하고 좀 헷갈려. 어? 자, 그러면 이제 개념 이제 구체적으로 가격이 1% 변했습니다. 그럼 수요량이 3% 변했습니다. 탄력성 몇? 3. 수요 가격 탄력성 3. 그럼 이게 5가 변하면 탄력성 몇? 5. 요 가격이 1% 변화했죠. 변화는 몇 가지가 있어요? 변화는 몇 가지? 두 가지. 상승, 하락.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갑시다. 가격이 10이 상승했습니다. 10%가. 그럼 수요량이 30이 변했습니다. 30이. 그럼 탄력성 몇이래요? 3이죠. 하나 변할 때 3개 변했다. 10개 변하면 30개 변했다. 한 3이죠. 요 3이 시험에 나온 게 아니라, 자 봐요. 여러분에게 가격이 10이 상승했습니다. 근데 수요량이 30이 변했습니다. 탄력성 몇입니까? 누구나 다 알죠. 3이란 거. 이걸 낸 게 아니라 이걸 낸단 말이에요. 여기 들어갈 말은 뭐였다? 여기 들어갈 말은 증가 아니면 감소겠죠. 증가 감소. 여기 들어갈 말이 수요량이 변화하잖아요. 수요량 변화는 증가 감소가 변하잖아요.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이 증가냐 감소냐 말이지. 증가 감소. 다 남어. 다 남으라고. 뭐야? 가격 상승. 고량. 아니 수요량. 감소.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 남아야지. 아직도 이해 못한 사람이 있어 지금. 이 못한 사람은 저를 따라서 우리 집에 갔다가 밥을 먹고 내일 저하고 같이 가는 거야. 그 학원. 저를 따라다녀. 한 달, 아, 2달 동안. 저를 2달 동안 따라다니면 계속 듣잖아. 어? 가격이 상승했잖아. 수요량은요? 감소. 자, 요거 보지 말고. 자,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수요량은 증가 감소. 이걸 낸단 말이에요, 이거. 자, 이걸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가격이 10이 상승했는데 수량이 30이 감소했다. 탄력성이 몇이냐? 그럼 3이라는 말을 다 맞춰버린다고.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3이다. 가격이 10이 올라갔다. 수요량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다고. 1번 30% 증가, 2번 30% 감소, 3번 뭐 60% 증가 이렇게 냈겠죠. 1번에서 30% 증가에다 동그라미 해놓고 아주 기뻐 미쳐갔다. 탄력성 하나 맞췄다. 자기만 틀린지 모르고. 이 감소야. 그러면 이 출제자는 요거 출제자는 탄력성을 물어봅니까? 수요 법칙 물어봅니까? 수요 법칙 물어본 거야. 수요 법칙을 가지고 탄력성을 둔갑시켜서 수요 법칙을 물어본 거라고. 근데 숫자가 나오면 막 헷갈리는 거야. 헷갈려. 그렇게. 제가 다 나무란 말 이해가 되시죠? 응. 선생님 나는 그건 진짜 나무란다. 그건 나무. 그래서 3. 자, 이번에 이제 또 감소란 말은 이미 했으니까 이제 안 써놓고 바로 간다고. 그럼 50% 감소에 탈려서 몇? 5. 그럼 5가 났는데 이걸 어떻게 나서 공식을 통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개념 됐어. 개념은. 자, 공식 보면 실제로 나중에 뭐 나는 기본서 안 보겠지만 혹시 주변에 기본서가 있으면 보면 요거 탄력성 공식이 뭐 복잡해요. 뭐 최초 값도 있고 중간 값도 있고 변화 값도 있는데 그 다 복잡하니까 필요 없고 공식은 뭐 최초가 이렇게 신경 쓰면 공식은 공식 하나 외워야 되니까 자 공식은 이렇게요. 수요량 변화율 가격 변화 나눈 거다. 아까 이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뭐 할 때 분수식 논리 할 때 봤잖아요. 예? 여기에 공식인데 이렇게 해놨네. 이거 절대값 요거 전혀 신경 쓰지 말라고. 여기 있고 뒤에 보면 또 이런 공식이 있어요. 이렇게 이러죠. 이것도 전혀 신경 쓰지 마. 이 공식을 알아야만 푸는 것은 계산 문제야. 계산 문제. 요거 딱 한 번 나왔어. 20년 전에. 요거 전혀 신경 마. 요것만. 요 절대값 씌우지 말고. 자, 지금부터 이제 공식을 알아야 된다. 공식을 알아야만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 올해도 공식만 알면 풀 수 있는 계산 문제를 탄력성 줬다고. 올해는 탄력성 문제 한 문제, 계산 문제 딱 하나.
요거 알면 풀 수 있는 문제. 자, 그럼 지금부터 공식 외우지 말고 어떻게 한가 보라고요. 나를 슬프게 하지 말아요. 수요 가격 탄력성. 탄력성은 퍼센트라고 했잖아요. 10%, 5%, 퍼센트라고 그랬죠. 자, 요거 없애봐요. 요거 없애버리면, 요 퍼센트 없애버리면 이게 탄력성입니까? 수요 법칙입니까? 수요 법칙이죠. 숫자 들어가면 탄력성이에요. 숫자 들어가면. 그럼 요 퍼센트가 우리말로 하면 변화율이라고 했잖아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탄력성에서는 변화율이란 말 나온단 말이에요. 변화율. 요거는 가격이 10% 상승했다. 가격 변화율이 10%다. 수요랑 변화율이 30%다. 그 말이라고. 그러니까 퍼센트인데 우리말로 하면 변화율이라고. 의미하셨죠? 그럼 탄력성과 변화율 다 변화율이 나오잖아요. 요거는 공식 빼고 요 변화율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은 어떻게 하냐면 분수식이고 이렇게 나눠 이렇게 나눈다고. 그러면 요 위에가 수요량 이렇게 되는 거야. 밑에는요 가격. 이렇게 놓으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이 아니라고. 탄력성 나오면 뒤에 뭐가 붙는다? 변화율. 지금 이해가 됐어요? 이게 공식이라고. 외우지 말란 말이에요. 자, 요거 지우고 자, 이번에 이렇게 봅시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 해봅시다. 소득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공식 갑시다. 외울 필요 없이 요렇게 나눈다. 수요량 밑에는 소득 써놓고 변화율. 이해됐습니까? 그치? 자, 이번은 수요의 공급을 갑시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 갑시다. 공급 가격 탄력성. 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이거는 공식을 외워서 시험에 적용하는 게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거는 계산 문제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이제 굳이 따져보면 이렇게 하는 거야. 분수식 나눈다. 수요랑 공급량, 가격, 뒤에는 뭐 변화율. 됐죠? 이게 지금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이라고. 그러면 이 자리에 소득이 들어가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이 자리에 공급이 들어가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해됐습니까? 그 하나 알면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거야. 예? 자, 그러면 무슨 탄력성 안 했어요? 교차 탄력성 안 했죠? 그 공식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 탄력성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4개 배운다고 했죠? 공식에서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가장 중요한 공식이야. 그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요의 교차 탄력성 공식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쉬었다 해야 돼. 여러분 눈빛 보니까 눈빛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머리에 여러분이 스스로 안 보이지만 저는 보여. 김. 이렇게 여러분 머리에 라면도 끓이겠어 여기다. 지금 머리가 못 잡다. 요 있기는 봤으니까 보지 말고 봤으니까. 자, 여기 요거 여러분 책에 없는 건데 굳이 이걸 쓰려고 하지 말라고. 왜? 뒤쪽에 다 있는 거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걸 없지 뒤쪽에 다 있으니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 합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랑 변화율 나누기 가격 변화율. 읽어볼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랑 변화율의 비율이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 자리를 소득으로 바꾸면 이 자리 소득 바꾸면 여기도 소득 되겠죠? 그럼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겠네. 그러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수요랑 변화율을 소득 변화율로 나눈 것이다. 퍼센트. 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 안 배웠죠? 그러니까 수요 이것만 하고 빨리 하면 빨리 쉬는 거고 못 오면 계속 하는 거고 모르면 못 따라오면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야. 이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소득 탄력성은 소득과 관련되고 수요 교차 탄력성은 대체재 보완제와 관련된다고. 그럼 대체재 보완제 그러면 재화가 몇 개 나온다고 했어요? 2개. 자, 여기 지금은 제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 했잖아요. 이게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파트밖에 안 나오죠. 그럼 이 가격 변화율 앞에가 무슨 제야? 아파트. 이게 아파트 수요랑. 그러면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아파트만 나오죠. 여기는 아파트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야. 그러면 수요자의 소득이 1변할 때 아파트 수요량이 얼마나 변합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아파트만 나오죠. 물론 아파트 예를 들었으니까 아파트만 나오죠. 그러면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아파트하고 대체제, 부한제 나오겠죠. 제화가 몇 개 나올까? 2개 나온단 말이에요. 2개. 자, 그러면 이 수요의 교차 탄력성 공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수요의 교차 탄력성 공식을 어떻게 하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처럼 만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만들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입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까? 가격 탄력성이죠. 가격 탄력성이죠. 우리가 지금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사실은 이건 줄임말이고 앞에가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수요의 교차 탄력성 재화가 몇 개? 2개. XJ, YJ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정식 이름은 이렇게 되는 거야. XJ 가격이 대한 YJ 수요 교차, 이게 정식 이름이야. 그럼 저는 XJ, YJ 했는데 우리 시험은 아파트 가격에 대한 오피스텔 수요 교차 탄력성,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소형 아파트 수요 교차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제화가 2개. 자, 그러면 이렇게만 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죠. 그러면 수요의 교차 탄력성 만들려면 자, 정식 이름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요 가격 앞에 있는 제하와 수요량 앞에 있는 제하가 같은 제하, 다른 제하? 다른 제하. 그렇지, 그렇지. 다른 제하. 여기 봐요. 아파트 수요 가격 탄력성 나오죠. 아파트만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는 교차 탄력성은 제화가 몇 개 나와? 2개 나오니까 가격 앞에 있는 제하와 수요량 앞에 있는 제하가 같은 제하, 다른 제하? 다른 제하. 그게 포인트야. 자, 그러면 저를 슬프게 하지 마세요. 요 가격 앞에 있는 제하가 무슨 제할까? 여기 봐라, 여기. 여기 봐. 재화가 2개 나왔죠? 가격 앞에가 뭐가 나왔어요? XJ. 하도 모르나? XJ 가격. 그럼 수요량 앞에는 뭐? YJ. 어떻게 틀려? 이거란 말이에요. 자, 다시. 수요의 교차 탄력성. 재화가 2개 나오는데 만들 때 처음에는 이렇게 하셔야 돼. 나중에 금방 되지만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무엇처럼 해봐라. 수요의 가격 탄력성처럼 하란 소리야.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야. 여기가 둘 다 아파트 해버리면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 되는 거야. 아파트 해버리면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 되는 거라고. 교차 탄력성 재화가 몇 개? 2개니까 정식 이름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가격 앞에 있는 재화와 수요량 앞에 있는 재화 같은 재화, 다른 재화? 다른 재화. 그럼 가격 앞에 있는 재화가 무슨 재화입니까? 그 신경 쓰지 말라고.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그럼 가격 앞에가 XJ 나왔잖아요. 그럼 이건 XJ. 이건 YJ로. 이게 수요 교차 탄력성. 됐습니까? 요거 제가 쓰지 말라는 이유는 요거는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은 저 뒤쪽에 36쪽인가 있을 거예요. 36쪽 가면 소득 탄력성 공식이 나오고 수요 교차 탄력성 공식 나왔습니까? 나왔으니까. 됐어. 자, 그러면 다시요. 책을 온상 돌아서 33쪽 가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까지 됐죠. 그 밑에 3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 곡선의 형태 기울기 나오면서 밑에 표 나왔죠. 그 표가 별표 3개짜리. 그 표가 올해 안 나오고 작년부터 해서 한 4년, 5년 계속 나왔다. 올해는 안 나왔지만.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정확히 10분 쉬었다. 6개. 오늘 2시까지 안 갈 거니까. 자, 10분 쉬었다.